시어머니가 몰래 DNA 검사를 맡겼습니다. 출산 후 알게 된 시어머니의 비밀. 저는 올해 32,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연애 때부터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씩 툭 던져주는 다정함이 있었고, 결혼할 때도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종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성격이 좀 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겉만 그렇지 속은 따뜻한 분이야.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시간 지나면 정 붙을 거니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남편을 믿었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도 결국은 제게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면 시댁이든 친정이든 서로 조금씩 맞춰가며 살아가는 거라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두고 있었죠. 하지만 출산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말하던 성격이 좀 세다라는 표현은 지금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순한 설명이었어요. 그건 세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어딘가 날카롭고 예민한 기류였는데, 그걸 제가 제대로 느끼게 된 건 아이를 낳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녀가 너무 귀여워서 그러시나 보다 했어요. 할머니가 소녀를 보는 눈빛,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시선이 시간이 갈수록 애정을 담은 눈빛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비교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됐어요. 정말 작은 행동 하나, 아기가 숨 쉬는 소리 하나까지 의미를 붙여서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이유 없는 긴장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시선이 저와 우리 아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큰 문제의 시작이라는 걸. 시어머니 아기를 품에 안겼을 때만 해도 그냥 손녀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첫 손녀라 그런지 유독 관심이 많으셨고, 저도 그 관심이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보통 아이를 보면 웃음이 배어나오거나 얼굴이 무장해제되듯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런 따뜻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치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계시면 눈매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 귀 모양을 보시고 턱선을 손가락으로 짚듯이 훑어보시고 손가락 길이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듯이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예민한 산후 호르몬 때문인가 싶어 제 감정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하신 말이 그 불편함을 확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애가 진호랑은 하나도 안 닮았다. 너네 처가 쪽 유전자가 너무 세네. 저는 순간 뜨끔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농담이라 넘기려 했습니다. 누구 집이든 누구 닮았다 얘기는 흔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전혀 농담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장난스러운 눈빛도 없고 단지 어딘가 이상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아기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알지 못한 어떤 이유로 아기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딸아이를 잠시 안아주고 있던 때였어요. 아기가 잠결에 조금 칭얼거리자 시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듯 부드럽게 만지셨습니다. 그 과정 자체는 자연스러워 보였죠. 그런데 그 손끝이 순간적으로 뭔가를 집어올리는 듯한 동작을 했어요. 머리카락을 떼어낸 건지 그냥 헝클어진 머리를 바로잡은 건지 겉보기에는 애매했지만 아기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설마 아기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어머니가 아기 머리 쓸어 넘기실 때 뭔가 뜯어내시는 것 같았어. 내 착각일까? 남편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설마 우리 엄마가 왜 그래? 당신이 요즘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아기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남편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머리카락 한 올 뜯었다고 사람을 의심하는 게 오버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제 마음을 눌러 꺼두었죠. 그래, 내가 출산 후라 예민한 거겠지. 스스로를 타이르며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불안 같은 것. 그리고 그 감정은 일주일 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오후였어요. 아기가 낮잠을 자자 저도 간신히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특유의 단단하고 마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시간 좀 되니? 묘하게 간격을 두어 말하는 그 톤이 왠지 모르게 평소 같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 일 있냐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죠.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왔어. 심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어떤 결과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제 안에서 오래전부터 쌓아올렸던 불안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결과요? 제가 겨우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아주 담담하게 마치 오래 준비한 대답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맡긴 거 있잖니? 아기 머리카락으로 검사한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찌릿하게 저리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그분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랍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말없이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봐라. 봉투를 여러 종이를 꺼내는 동안 손이 떨리는 게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북의 불일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문장을 이해하려는 생각보다 그 문장이 저를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종이를 붙든 채 말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야. 처음부터 이상했어. 그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너 진짜 이 아이 우리 집 아이 맞니? 그렇게 묻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다급히 결과지를 빼앗듯 가져가 얼굴을 찡그리며 외쳤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멋대로 해요? 누가 하래요? 제 뒤에 서서 저를 막아주려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짧은 침묵은 제 마음을 가장 깊게 베어냈습니다. 남편은 결과지의 마지막 줄을 보고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저는 그 안에서 말하지 못한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가 맞는 거지? 그 미세한 흔들림 하나가 그날 제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간적으로라도 의심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평생 기억하게 되는 아픔이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조용히 있었어요. 아기를 안은 팔이 떨리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지만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뚜렷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남편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식 검사 내가 받을게.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엄마가 잘못한 거지. 너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끊었습니다. 필요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신 표정 때문이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가서 서류를 쓰고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것들을 제출하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 며칠은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 중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곳 없이도 사람이 이렇게 아플 수 있구나. 그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결과지는 병원에서 바로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안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제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도 결과를 보고 저를 부여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결과지로 증명될 게 아닌데 나는 결국 종이 한 장으로 누군가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결과지를 보여드리자 시어머니는 잠시 종이를 바라보다가 한숨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요즘 검사라고 다 정확한 건 아니더라. 이 검사 내가 다시 해봐도 되겠니? 그 한 문장에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고 명절이고 뭐고 저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저와 아이는 그분과 선을 그을 거야.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그랬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 저는 묵묵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닮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근데 알았어. 그분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저는 충격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걸 숨기고 살았어.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그래서 더 너도 그런 거 아닐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대.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아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자기 지난 삶에서 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겪은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상처의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그 상처가 덜 아픈 건 아니니까요. DNA는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선명해진 건 혈연보다 믿음이 가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상처는 이해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이유를 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가족 관계를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회복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